안녕하세요. ACC 채널의 서미진입니다. 파경에 이르는 많은 부부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17%만 자신과 성격이 정말 잘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격 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부들은 과연 왜 관계가 나빠지는 걸까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상담실을 찾기 전까지 관계가 나빠질 때 평균적으로 한 6년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나빠진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의 대답을 양극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Polarized process를 통해서 부부가 나빠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배우자에게 끌려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나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모태 회귀 본능이라고 해서 엄마와 닮은 여성을 남자들이 찾아서 구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은 바로 동형 배우자 이론과 이형 배우자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둘 다 강화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형 배우자 이론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쵸? 비슷한 사람이랑 있으면 어떤가요? 친구들끼리도 나랑 잘 통하고 비슷한 사람이랑 있으면 관심이 가고 친해지죠. 당연히 친해질 수 있는 요인이 많겠죠. 취미도 비슷해, 꿈도 비슷해, 가고 싶은 곳도 비슷해,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통한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형 배우자 이론이고요. 이형 배우자 이론도 마찬가지로 강화시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없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것에 끌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샤이한데,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 사람은 너무 당당하고 외향적이에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나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경험한 삶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이랑 만나면 나는 완벽해지겠다, 보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이론이 바로 이형 배우자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양립성이다 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이런 같은 점, 다른 점 모두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되게 사회정의에 힘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좌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정의를 위해서 둘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아. 정치적 성향이 똑같아. 그래서 젊을 때 서로 열렬히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아내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재산도 모으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사회정의에만 관심이 있고 재산을 모으거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게 되죠. 왜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돌보고 가정을 세우는 데는 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페미니스트였잖아. 여자도 똑같이 해야지 왜 나만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같은 점이 서로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점도 마찬가지죠.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와 저희 남편은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경험했죠. 처음에는 그것이 매력적이었는데 함께 살아가면서 불편하죠. 먹고 나면 나는 빨리빨리 다 치워야 되는데 상대방은 여기저기 다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늘어놔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런 차이가 있을 때 힘들죠. 또 한쪽은 책을 보는 것 너무 좋아하는데 한쪽은
TV만 하루 종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해요.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매력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결혼 관계에서 함께 양립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부부 안에 있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는가 하면요. 결혼 이후에 경험한 다양한 트라우마와 같은 사건들,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구나, 우리는 잘 안 맞구나, 우리는 공존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도 되게 어린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외부적 요인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내가 임신이 잘 안 됐는데 자꾸 낙태를 하고 또 유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할 때 적절한 돌봄을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이후에 많은 스트레스, 요즘은 다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아이까지 키워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고 서로가 나를 쉬게 해주기를 바라지 서로를 돌봐주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 배우자는 전혀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배우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지면 부부들은 서로를 자꾸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로를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내 배우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낀 다른 배우자는 그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강압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친절하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비난하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분노를 섞어서 상대방을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죠. 자, 그럼 다른 배우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 막 비난하고 하는 거 듣기 싫어서 배우자의 말을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어떨까요? 마음에는 배우자에 대한 혐오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서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자꾸자꾸 더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점점 더 채워지겠죠. 이럴 때 이런 갈등의 요소가 점점 많아질 때 끌림의 조건이 있으면 그나마 그 갈등들을 극복해 나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에게 좋아했던 배우자의 재산이 아직도 많이 있다, 또는 사회적으로 배우자가 되게 높은 지위를 얻었다, 또는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배우자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 그래서 금방 또다시 호호 신체적인 매력이 있고 또는 호의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갈등들을 극복하기가 좋습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의사소통을 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양립하지 못하는, 공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빨리빨리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끌림의 조건들까지도 맞춰주지 못한다면 두 사람의 같이 양립하지 못하는 부분이 점점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두 사람은 나중에 이런 서로를 비난하는 하나의 좋지 않은 혐오하는 패턴이 생겨나게 돼요. 한 사람이 공격하면 다른 사람도 참지 않고 같이 공격합니다. 서로를 막 비난합니다. 또는 한쪽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요구하면 한쪽은 그냥 집에 늦게 와버려요. 가능한 갈등을 안 만들고 도망가버려요.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점잖으신 분들은 서로 그냥 서로 싸우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래서 갈등이 되는 요인들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서로 그냥 속으로만 쌓아놓고 있고 서로 회피해버려요. 서로 소통하지 않고 계속 속에 쌓아놓으면 어떨까요? 결국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더 커지고 혐오 감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보다 내 배우자를 훨씬 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던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 배우자는 도덕적으로, 성격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어렵고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었어. 또는 나는 저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성격 장애자야.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야. 라고 단정 짓게 되면서 결국 양극화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이 양극화 과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공존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혹시나 실제 남편보다 남편을 더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